자,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혼합물이 뭐니 얘들아? 혼합물. 저번 시간에 나왔었어. 물질을 둘로 분류했었어요. 순수한 건 뭐라래? 순물질 섞여 있으면 혼합물. 자, 혼합물을 순물질로 만들려면 소금하고 물이 있지 얘들아. 소금, 물 이렇게 있어. 그래서 소금하고 물로 나누는 걸 뭐라 그래? 분리시킨다 그래. 분리한다. 분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배운 걸 이용해야 돼요. 뭐?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야 돼. 뭐 배웠지 얘들아? 물질의 특성? 하나씩 짚어볼게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거 밀도를 이용할 수도 있어 얘들아. 끓는 점을 이용할 수도 있어. 저번 시간 그 뒤쪽에 배운 거 중에서 용해도라고 있었지. 용해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가요. 물질의 특성, 밀도, 끓는 점, 용해도를 이용한 분리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 첫 번째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요거부터 보자 얘들아. 자, 먼저 밀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밀도가 크면 무거워. 밀도가 작으면 뭐야? 가벼워. 무거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학생들? 가라앉을 거. 가벼우면 뜨겠네.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가라앉혀서 분리하는 방법이야. 좀 생각해 보자. 우선 물하고 얘들아 식용유가 있어. 식용유 알지? 물하고 식용유 섞이니 안 섞이니? 일단 기본적으로 안 섞여요. 그거 처음에 막 흔들면 섞인 것 같아. 근데 조금 시간 두면 분리되거든. 이렇게 층을 만들거든. 쉽네. 그러면 뭐가 쉬워? 그냥 액체 혼합물을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놔두면 돼. 그냥 층으로 분리될 수 있어. 근데 고체 혼합물은 어떻게 되게 되나? 고체. 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거기 예를 들어볼게요. 톱밥이 있어요. 톱밥이라고 아니 얘들아? 나무 막 깎으면 나오는 그 가벼운 나뭇가루 같은 거 있거든? 그거하고 모래하고 뒤섞여 있어. 그거 하나씩 구분하려면 우리 너무 힘들지. 그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걸 물에 넣어요. 물에 넣으면 일단 모래가 무거워. 모래들은 싹 가라앉고 톱밥은 싹 위로 뜰 거거든? 자, 그래서 첫 번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고체를 분리하는 방법은 액체를 이용하면 돼. 액체를 이용한다. 근데 그 액체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봐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렇게 액체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요. 이렇게 어떤 거는 가라앉아야지. 자, 얘를 A, 얘를 B. 이거 액체야. 누가 밀도가 제일 크니 여기서? A가 제일 크겠지. 가라앉았지. B가 제일 작겠지. 그럼 액체는 어때? 중간이겠지 얘들아.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려면 액체에 넣거든. 근데 액체에 넣을 때 액체에 조건이 있어. 어떤 밀도를 가져야 된다? 일단 중간 밀도. 다음. 근데요, 저거 분리하려고 넣어버렸는데, 얘들아, 물로 분리하려고 물에다 넣었거든? 근데 물에 녹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엄청 중요해요. 중간 밀도이면서, 자, 고체를 녹이지 않는 고체야, 않는 액체야. 중간 밀도면서 녹이지 않는 액체를 이용해야 돼. 무엇을 녹이지 않는?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것을 녹이면 안 되거든.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이렇게 분리시켜야 돼.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고체 혼합물의 분리. 자,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이 있어. 그랬을 때 거기 체크하셔야 돼요. 뭐 녹이지 않고. 찾았니?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고. 찾았니 얘들아? 거기 첫 번째 조건은 두 물질을 녹이면 안 돼. 다음 중요한 말 또 하나 더 있죠. 밀도는 어때야 되니 얘들아? 중간이어야 돼요. 중간 밀도 정도인 액체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겠지. 밑에 있는 그림 볼게요. 속이 꽉 찬 벽시. 이 쌀 얘기하는 거거든. 쌀이 꽉 찬 게 있고 좀 비어 있는 게 있어. 비어 있을 때 쭉정이라고 불러. 뭐가 더 무겁겠니? 꽉 찬 게 밀도가 큰 거야. 그래서 그 둘을 소금물에 넣었더니 소금물은 그냥 물로 하면은 밀도가 안 맞아서 소금을 좀 넣어서 조절했어. 예. 소금물에 넣었더니 결과 한번 보세요, 학생들. 속이 찬 벽시는 어떻게 됐어? 가라앉았죠. 근데 쭉정이라고 부르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위로 떴어. 그러면 어떻게 분리할 수 있다. 자, 다음 거 보자. 달걀. 얘들아, 신선한 달걀하고 좀 오래된 달걀이 있어. 달걀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달걀이 신선하면 돌을 삶았어. 달걀. 이거 못 그린 거 아니야? 자, 달걀 두 개 다 삶았어. 겉은 멀쩡하거든. 삶아갖고 딱 깠는데 신선한 건 어때? 꽉 찼어. 오래된 거 있잖아요. 뭐 찜질방 같은 데서 오래된 거 사 먹으면 이렇게 생겼어. 뭐야? 비어있지. 속이 비어있지. 해석해보자. 속이 비어있지. 무겁니? 가볍니? 가볍다는 얘기야. 밀도가 작다는 거야. 자, 그래서 신선한 건 가라앉았어. 왜? 밀도가 크니까 소금물보다. 오래된 달걀을 떠올랐어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다음 세 번째. 이번에도 신선한 밤. 신선한 밤은 어떤 밤일 것 같아요? 또 꽉 찼겠지 얘들아? 무거운 거야. 자, 상한 밤은 안쪽에 빈 공간이 많아. 그래서 가벼울 거야. 신선한 밤은 무거울 거야.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라앉을 거야.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첫 번째 방법. 야, 고치원한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골라내면 너무 힘들겠지 얘들아. 한 방에 액체에 넣자. 근데 그 액체는 조건이 있다. 밀도는 중간이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말. 그리고 녹여버리면 안 된다. 소금하고 모래하고 같이 있거든? 그거를 물에 넣었어요. 되니 안 되니? 소금 녹아버리지. 그래서 녹지 않는 액체에다 넣어야 돼. 두 가지 꼭 기억하자. 밑에 하기 전에 왼쪽부터 볼게요. 자, 밀도 비교를 보면 A 액체, B 손으로 커지고 있어요 지금. B가 제일 큰 거, 쭉정이는 껍데기를 얘기한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집에 보면 그 주방에 이렇게 채라는 게 있거든요. 구멍 작게 뚫린 거? 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알갱이 크기차를 이용한 거예요. 그거는 알갱이 큰 거는 위에 남고 작은 거는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크기차를 이용한 분리니까 밀도가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요. 다음 플라스틱 혼합물의 분리 밑에 있는 거 볼게요, 학생들.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학생들. 우리 플라스틱 겁나 쓰지. 그거 겁나 쓰는데 플라스틱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거든. 네. 밀도 큰 플라스틱하고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이 있어. 실제 그래요. 재활용 공간에서도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분리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써. 보냐? 잘게 잘랐어요. 그리고 물에다가 넣었어요. 물이 든 비커와 글리세린이 든 비커에 각각 넣어갔다. 이렇게 봤어. 자, 밀도 표 한번 확인할까 우리 같이. PET라는 페트병 할 때 그 페트거든? 그거 1.38이네요. 좀 크게 나온 거예요, 이거. 큰 거야, 큰 거. LDPE.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거 물보다 좀 가벼운 거 같죠? 세 번째 거 1.06 나오는 게 PS. 자, 첫 번째 물에 넣었을 때는요. 물에 넣었을 때 그 1번 동그라미 보면 물보다 밀도가 큰 페트 그리고 PS는 가라앉을 거고 작은 LDP만 뜰 것 같아요. 글리세린에 넣으면 글리세린 밀도 확인해봤어요. 1.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6이라고 되어 있죠. 1.26 되어 있으니까 페트병만 가라앉고 나머지는 다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정의. 고치원한 걸 어떻게 해야 돼? 액체에 넣으면 돼. 이게 결론이야. 다음. 액체 원한 걸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밀도를 분리하고 싶은데 나 액티온함수를 분리하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액티온함수는 그냥 자, 근데 모든 액티온함수를 다 이걸로 분리할 수 있냐? 절대 아니야. 물하고 에탄올이라는 게 있어요. 에탄올이라고 우리 손 소독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 물하고 알코올은 섞이는 것 같아요? 안 섞이는 것 같아요? 학생들 기억에는 소주라는 술이 있어. 술 먹어본 적 없겠지. 근데 소주 이렇게 보면 층이 있니? 층이 없어. 잘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물하고 에탄올은 잘 섞여 있어. 그럼 밀도차로 분리할 수 없겠지. 근데 물하고 기름은 분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조건이 좀 있어요. 조건은 뭐다? 섞이면 안 돼. 이걸로 분리하면 뭐 해야 된다고? 섞이지 않아야 돼. 자, 그리고 밀도가 너무 비슷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밀도차가 좀 있어야 돼. 밀도차는 있고. 야, 두 번째 조건, 저건 녹이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야? 섞이지 않아야 된다. 자, 거기 그림 한번 보면서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45쪽. 봤니, 얘들아?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와 물. 자, 밑줄 시작. 첫 번째 줄.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 깔때기 같이 생긴 거 있는데요. 이름은 분별 깔때기예요. 분별 깔때기. 이름 겁나 많이 나오거든. 분별 깔때기. 분별하는 깔때기. 분별 깔때기에 넣으면 위아래 이렇게 수도꼭지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한번 그림 보세요. 봤어요, 학생들? 거기서 쭈루루루루루 따르면 뭐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밀도 큰 거, 작은 거. 큰 거부터 쭉 얻을 수 있죠. 경기에 가까워지면 경기에 있는 건 웬만하면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섞여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경기의 거는 따로 버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경기에 사라지면 위에 거 따로 빼어내면 되겠지. 이런 방법. 아래층의 액체부터 받는데 그 아래층의 액체라는 건 결국 밀도가 큰 거부터 받는 겁니다. 이거는. 자, 양이 적으면 오른쪽에 두 번째 확인해 보세요. 양이 적으면 시험관에 넣고 그냥 위에서 빨아들이는 방법도 괜찮아요. 양이 많을 때는 분별 깔때기라는 좀 큰 걸 쓰고, 양이 적으면 오른쪽에 두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시험관을 이용하면 된다. 시험관을 이용해서 이때는 뭐예요? 위에서 빨아들여야 돼. 아까 분별 깔때기는 아래부터 받지 얘들아. 근데 스포이드는 위에서부터 분리해내요. 분별 깔때기는 밀도가 큰 거부터 분리하는 건데 스포이드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밀도가 작은 거부터 분리하게 돼요. 우리는. 자, 그래서 탐구 가볼게요. 탐구 그 사진 그림 있네요. 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밑에 수도꼭지가 생긴 거 있어요. 흘러들이지 않게 다들 알겠지? 물과 식용유를 넣었어요. 학생들 물하고 식용유하고 뭐가 더 무거운지는 알아요? 기름이 뜨죠? 기름이 뜬다는 얘기는 뭐예요? 밀도가 작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누축으로 나누어지면 그 꼭지를 열고 아래층의 액체를 받는다. 근데 이때 주의점. 막 흔들고 층 나눠지고 나서 밑에 거 열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 압력차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위에 있는 뚜껑은 뭐하고 받는 게 좋다? 열어주는 게 좋아. 열면 그때부터 잘 나오게 돼요. 뚜껑 다 겁나 안 나와. 질질질질질 막 이렇게 나와. 다음, 남아있는 위층의 액체는 마지막에 위로 저 분별 깔때기 입구로 다른 비커에 따라내서 분리하면 되겠네. 자, 스포이드를 이용한 거 밑에 적을 때 이용한다. 밑줄 시작. 양이 적을 때. 다음,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이해. 이 분리는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뜨는 이 성질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금을 채취해요. 사금이 뭔지 알아요, 학생들? 금. 모래에 섞여 있는 금이야. 모래하고 금하고 막 섞여 있어. 뭐가 더 무거울 거 아니? 모래에 금. 너희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금이 있잖아. 그 많은 금속들 중에서 제일 무거운 거야. 근데 그렇게 무거운지 잘 모르는 이유는 금을 우리가 조금씩밖에 못 봐서 그래. 응? 같은 양에서 걔가 제일 무거운 거야.
자, 그래서 모래에 섞여 있는 금을 사금이라 그러거든. 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선 못 얻고 저 미국에 뭐 텍사스 이런데 그런 데 있는 그 강가 이런 데서 모래 같은 거 막 흔들면 거기서 금만 남아. 쉬운 일은 아니겠지. 기술이 있어야겠지. 어쨌든 흔들었는데 금이 남았어? 금은 왜 안 떠내려 갔을까? 무거워서. 모래는 왜 떠내려 갔을까 얘들아? 가벼워서. 무거워서 가벼워서. 이건 뭐다? 밀도예요. 자, 그래서 사금을 채취할 때 남는 건 뭐다? 금이에요. 금. 왜? 밀도가 큰 게 남는 겁니다. 다음 혈액을 분리해요. 혈액 학생들 아직 안 배웠구나. 자, 혈액 보면 혈액 본 적 있잖아요. 피 빨간색이지. 그 분리하면요 이렇게 돼요. 자, 들어봐. 혈액을 원심 분리기라는 곳이 있어요. 원심 분리기가 어떻게 되냐면 혈액을 겁나 빠르게 돌아가거든. 겁나 빠르게 돌아가는 그 순간 무거운 거 가벼운 거로 나눠져. 혈액 나누면 이렇게 돼. 네, 혈액을 나누면요 학생들 이렇게 여기는 짙은 부분으로 여기는 맑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맑고 짙은. 여기를 뭐라고 하냐? 학생들 들어봤을걸. 혈구 들어봤니 얘들아? 아는 혈구 있니? 적혈구 들어봤어? 백혈구. 그럼 건더기지. 이게 고체. 이 맑은 부분은 액체가 남아요. 이건 뭐냐면 혈장. 혈액의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 해요. 혈장. 어쨌든 혈구는 왜 밑에 있을까 얘들아? 무거워서. 혈장은 가벼워서. 자, 무거워서 가벼워서. 자, 혈장은 위쪽에 혈구는 아래쪽에 이렇게 됐어요. 혈구 무겁구나 아시면 돼.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 유조선이라는 배가 있어요. 기름을 싣고 가는 배인데 그게 어떻게 갖다 받거나 충돌하거나 해갖고 기름이 유출됐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기름은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진 않거든. 대부분 물 위에 떠. 그럼 어떻게 위에 있는 거 싹 걷어내면 되겠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기름이 못 나가도록 펜스를 쳐야 되는데 펜스를 어디다 쳐야 되냐면 수면 쪽에 쳐야 돼요. 바닷물 위에 뜸으로 기름막이를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펜스예요. 펜스. 기름막이를 수면에 친 다음에 하면 된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선생님 나한테는 말이야 요런 얘기 내가 직접 이건 한 건 아니고 엄마들 저 할머니들이 옛날에 이랬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본 적 있어요? 키? 학생들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오줌 싸게 돼 이거 막 쓰고 소금으로도 들어다닌다. 들어봤니? 안 들어봤으면 어쩔 수 없고. 자, 키질이라 그러는데요. 거기 있잖아요. 벼농사를 딱 지어. 그러고 나서 거기 껍데기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 막 흔들어대면 뭐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껍데기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아. 밀도차. 자, 그래서 쭉정이 건불 같은 찌꺼기, 얇은 가벼운 찌꺼기 날아가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알맹이만 남는 방법이야 이거는. 자, 밑에 있는 거 해보자 얘들아. 다 했겠지요. 자, 1번은 액체 상태의 오염물을 이거 아닌데 나 선생님 딴 거 한 장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오염물을 이름이 뭐였죠?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분리할 때는 아래층에 밀도가 큰 거부터 받아야 돼요. 소금물에 벽시 넣어서 속이 찬 벽시를 분리하는 방법은 이거 밀도차 무겁고 가볍고 밀도차 무겁고 가볍고 밀도차. 다음 두 번째 방법 밀도차. 다음 두 번째는 끓는 점차를 이용해 보자. 끓는 점이 뭔데? 끓는 점이 뭐긴 뭐야? 끓는 온도지. 끓는 점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거든요. 자, 야간 선생님이 얘기했어. 물하고 에탄올. 이거 밀도차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지 얘들아? 섞여버려.
섞인 거 이거 뭐 층도 없는데 얘가 어떻게 분리해? 이때는 뭐 하면 되냐면 끓여봐. 자, 물 끓는 거 알지 우리? 몇 도니?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 에탄올은 78도 정도에서 끓어. 그러면 막 가열하다 보면 누가 먼저 끓는다는 얘기? 에탄올. 에탄올이 일단 먼저 끓어서 나오고 물은 100도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뭐 둘을 동시에 놓고 가열했을 때 어떤 일이나 시간에 따라서 온도, 일단 가열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올라가다가 일단 어떤 특정 온도에서 한 78도 정도에서 이렇게 일정해져 있더라. 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 물이야, 에탄올이야. 여기는 에탄올. 78도 정도에서 에탄올 먼저 끓어나오는 구간이 있어.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다시 올라가. 무슨 얘기니? 에탄올 다 날라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일정해지는데 이거 몇 도일 것 같아요, 학생들? 100도 정도에서. 그러면 이렇게 끓는 점이 다른 걸 이용해서 얘 먼저 날려보내고 다음 얘도 날려보내고 얘는 안 날려보내도 되겠지 사실은. 자, 그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을 뭐라고 하자. 요거 끓는 점차를 이용한 방법이고, 이런 방법을 공식적으로 뜻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름 뭔데요? 증류 별표 치자. 증류한다. 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서 그 에탄올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실 일단 기체로 만든 다음에 저 얼음물 쪽 같은 데로 보내면 다시 액체가 돼서 모이거든? 이런 방법이야. 얘들아, 너희들 그거 들어봤음? 저 무인도에 내가 떨어졌어.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먹을 것도 없고 다 없는데 일단 뭐가 있어야 되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식수가 있어야 되거든. 바닷물은 주변에 널렸지. 바닷물 그냥 계속 마시다가 죽는다고. 너무 짜. 죽어. 몸의 농도 높아지면 다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 좀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닷물을 일단 증발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뭐, 자, 봐봐. 선생님이 만약에 만든다면 여기 구덩이를 하나 팔 것 같아요, 나는. 예? 구덩이를 하나 팔고 여기다가 물을 좀 이렇게 바닷물 여기다 놓을 것 같아. 이건 막 마실 수는 없잖아. 너무 더럽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세우고 많이 쉽지. 가서 하다 보면 눈물 나겠지. 자, 어쨌든 여기다 이렇게 놓고 뭔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 말도 안 되잖아. 무인도 이런 게 어디 있어. 나뭇잎 같은 거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러면 일단 물이 가만히 있어도 뭐하니? 증발하겠지. 증발하다가 여기는 통 같은 거 하나 놔야 돼. 통이 어딨냐 갑자기. 나고 너무 갑자기 일콘이네. 그렇지? 근데 자, 여기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 너무 짜. 소금도 많이 들었어. 근데 가만히 놔두면 바닷물이 증발해서 이렇게 날아가다가 여기 천장 쪽에서는 다시 식거든. 식어서 이렇게 따라서 여기 모인 건 뭐야? 순수한 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방법상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기체도 됐다. 기체를 다시 액체로 만들면 소금은 안 날라와요. 여기서 소금이 같이 증발되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자? 증류. 별표 쳤니? 증류. 자, 원리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그림도 한번 볼게요. 액체 상태의 혼합을 넣었습니다. 그 장치 한번 보실까요? 일단 그림 쪽 증류 장치, 그 왼쪽은 인덕션 같은 느낌이에요. 가열할 거야, 얘들아. 온도 높아가다가 끓어오르기 시작하겠죠. 뭐부터 끓어오른다 항상? 끓는 점이 뭐한 거부터? 낮은 거부터예요. 낮은 게 기체로 자라서 1번 원리에 보면요. 밑줄 치자, 얘들아.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는데 찾았니? 1번 동그라미 있어요. 중류 1번 동그라미 쪽에 있어. 보경이 어딘지 알겠니? 여기 요거 낮은 거. 그래서 누가 먼저 나와요? 그럼 답은 뭐야? 끓는 점이 낮은 물질. 자, 특징을 보시면 끓는 점이 다르고 잘 섞이는 요 밑줄 시작. 조건. 끓는 점이 다르고 다르잖아. 100도, 78도.
100도에 막 95도, 6도 나오면 사실 분리가 좀 힘들어요.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때 좋아. 그 다음에 잘 섞이고라고 하는데 잘 섞이지 않으면 이걸로 안 돼요? 안 되긴 되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잘 섞이지 않으면 굳이 이걸로 해야 되니? 어떻게 하면 되는데? 밀도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게 제일 쉬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잘 섞일 때 이거 써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 소금물에서 그 물을 분리해야 되는 것도 같은 원리야. 소금이 왜 안 끓었니? 소금은 영원히 안 끄니? 절대. 소금물은 끓는 점이 엄청 높거든. 근데 물은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낮아. 상대적으로 100도에서 물은 끓어오르는데 소금은 안 끓어오르거든요. 훨씬 높은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방법이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가 대표야. 자료 가볼게요. 자료 좀 봐봐. 자료 봤어요, 학생들? 네.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며 온도가 얼마에 한번 반응 오니 얘들아? 78에서 한번 반응 오는데 이거 누가 주로 나오는 구간이라고? 에탄올. 됐니? 예. 에탄올 그거 한번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한 100도에서 나오는 건 뭐야? 주로 물이 끓어 나온다. 근데 왼쪽에 있는 추가 설명이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왼쪽 추가 설명 확인했니 얘들아? 예, 요거 한 번에 하면은 완전히 분리되냐고?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 있잖아. 물하고 에탄올 넣고 그래. 이거 컵처럼 생겼냐? 컵이네. 자, 여기서 실험 장치가 자, 78도씨에서 여기 나오는 건 전부 에탄올이야.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 우리? 물은 안 나오니? 물은 가만히 있어도 뭐하니? 증발하지. 온도가 높으면 더 잘 돼. 그래서 사실 주로 에탄올이지. 물이 아예 안 섞여 있진 않아요. 물이 좀 섞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분리하고 싶으면 우리가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여러 번 해봐야 돼, 이거를. 분리한 걸 또 한 번 여러 번 하다 보면 순수해지거든? 왼쪽에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물과 에탄올 분리 같은 거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증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실제 뭐 술 공장 이런 데서도 순수한 알코올을 얻기 위해서 증류를 써요. 증류. 그 증류할 때 한 번 하냐? 아니, 여러 번 해요. 한 번, 1차, 2차, 3차 여러 번 했을 때 어떻게 순도가 높아? 그 여러 번을 해야 품질이 좋아져. 자, 그 다음에 밑에 탁한 술에서 맑은 술 얻기. 소주꼬리라고 밑에 소주꼬리. 선생님 소주꼬리 한번 설명해 줄게. 소주꼬리. 대충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요. 네. 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얼음이에요. 찬물 넣어도 돼. 여기는 가열해요. 여기 얘 이름은 탁주야. 탁주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어디 본 적 있냐? 막걸리예요. 막걸리 색깔 어떠니? 있지. 건더기도 많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찌꺼기 많은 술을 탁주라 그래. 소주? 따라하는 거 봤지? 찌꺼기 있니? 맛있지. 그런 종류의 술을 소주라고도 하고, 소주는 결국 청주의 한 종류야. 청주 맑은 술. 얘들아 여기 찌꺼기하고 막 같이 있어. 여기 가열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 기체가 되겠지. 찌꺼기가 날아가겠니? 아니지. 여기 맑은 술 성분이 날아가겠지 얘들아. 술 성분이 날아가는데 여기 겁나 차갑네. 이거 선생님 못 믿겠지만 얼음 그린 거야. 자, 얼음에 의해서 식으면 여기 송글송글 맺히겠지요. 그 맺힌 게 여기 따라서 쭉 흘러갖고 이쪽에 얻어지는 요 술은 무슨 술? 맑은 술이 돼.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주꼬리라 그래요. 소주꼬리. 어쨌든 저기서 하나만 끌어 나오는 걸 이용한 거거든. 요거 다 무슨 방법이야? 끓는 절차 이용이고 공식 명칭 증류시켰다 그래요. 증류. 자, 그래서 탁한 술에서 탁주에서 맑은 술 청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학생들 청주 소주 거기다 쓰자. 탁한 술 탁주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어디서 언급될 수 있어. 그게 그거구나. 맑은 술 청주 또는 소주. 청주 소주 다 쓰자. 청주 소주 발음이 소주 다음 그 바닷물로 식수 만드는 거 얘기했죠. 저건 뭐 선생님 구덩이 파고 막 그런다는데 어차피 원리는 똑같아. 증발시켜. 그 다음에 식혀. 다시 식힌 거 얻으면 뭐야? 그거 먹어도 돼, 얘들아. 자, 그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 다음 47조 가볼게요. 원유의 분리. 저기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서 뭐 기름에 관심이 없겠지만 어른들은 기름값에 민감해요. 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난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름 어디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유라는 걸 사와. 원유라는 걸 사와서 원유가 혼합물이거든. 그걸 분리해갖고 저 주유소에 보면 휘발유도 팔고 경유도 팔고 막 그렇거든 얘들아. 네. 그리고 난방용으로 막 등유도 팔고 막 그래.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해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증류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눈다 해서 조금 더 다른 용어를 쓰는데 분별 증류라고 해요. 분별 증류가 안 나왔냐? 그냥 증류로 나왔네. 그냥 여기. 자, 그래서 원유를 분리하는 방법도 딱 나왔으면 일단 학생들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끓는 점이 다른 여러 가지 액체가 섞여 있는 걸 분리하고 있어. 자, 첫 번째 줄을 믿으실까요? 믿으셔보자 얘들아. 원유는 뭐다? 끓는 점이 다른 여러 가지 액체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 여기까지. 첫 번째 줄에 있어. 확인했어요? 네. 그러면 얘들을 가열하면 그 증류탑이라고 큰 공장에 있는 그 온도가 다 다른 탑이거든? 자기 적정 온도에 맞춰서 모아지는 거야, 지금.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이렇게 분리된다는 얘기는 거기 같은 종류들끼리 분리가 된다는 얘기고 원리에 자, 네 번째 줄이에요. 원리에 끓는 점이 낮은 물질 밑줄 시작.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제일 위쪽까지 올라가요. 버텨서 기체 상태로 버텨서 계속 올라가. 그래서 분리되는 방법이에요.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학생들? 그 이름들 한번 보자. 휘발유는 들어봤어요? 주유소 가면 휘발유 있고 경유 있거든 얘들아. 학생들 집에 차가 휘발유 차일 수도 있고 경유 차일 수도 있고 아니 뭐 전기차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전기는 근데 여기랑 달라. 전기는 어쨌든 자동차의 연료, 항공기 연료로 등유 많이 쓰고 경유는 디젤 기관의 연료, 트럭 같은 거 많이 움직일 때 쓰고 중유는 선박 움직일 때 써요. 이게 다 뭐야? 원유에서 분리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도로에 그 시꺼먼 찐득찐득한 거 가끔 깔려있는 거 봤지? 그 이름이 뭔데요? 아스팔트거든? 그것도 원유 분리할 때 다 분리되고 나면 찌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스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있잖아요. 도시가스 집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걸 알고 있니 얘들아? 지금 보일러 같은 거 틀면 나오지. 계속 가스가 공급되고 있어요. 그 가스도 원유를 분리해서 나오는 맨 위에 있는 그 가정용 연료야. 가정용 연료 저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을까? 거기다 쓰자. 가정용 연료. 저번 시간에도 한번 나왔네. LNG라고 쓰자. LNG. 언제 한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LNG 가정용 연료. 가정용. 다음. 자, 녹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지. 녹는 점차를 이용하면 얼리거나 녹여서 원하는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자, 고깃국의 기름 제거하기. 고깃국 가열하면 어떻게 기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서서히 식히면 어떻게 기름 나오지 얘들아? 그럼 녹는 점이 달라서 그래요. 더 빠르게 굳어버리는 거야. 그때 위에서 쑥 떠내면 기름 좀 제거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이에요.
거기 보시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보면 액체 상태 원화물을 냉각하면 녹는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응고. 미주 시작이 녹는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응고. 찾았니? 2번에 다 공기구이 기름. 암석에서 금속하고 암석하고 이 암석하고 금속하고 막 섞여 있거든요. 보통 그걸 발현하면 누가 먼저 녹는다는 거니?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이 먼저 녹아서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야 누가 잘 녹아 누가 못 녹아 이걸로 분리하면 녹는 점 분리다 이런 것도 있다. 오른쪽에 그 공기 분리도 마찬가지. 공기에는 질소, 산소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걔들이 끓는 점이 달라서 이것도 분리될 수 있어. 밑에 있는 거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야 끓는 점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할 수 있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뭐 다 집어넣죠. 자, 47쪽에 개념 빌드업 1번에는 낮은 물질이 먼저 끌어나와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방법을 뭐라 그랬죠? 증류한다 그래. 증류한 물을 뭐라 그럴 거 아니? 증류한 물. 증류수야. 응. 증류수는 아침 이슬 같은 느낌이야. 아침에 이슬 있잖아, 얘들아. 아침 이슬을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면서 만들어지거든. 그 만들어지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순수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여기저기 섞일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바닷물에서 식수 얻거나 할 때, 야야 끓일 건데, 끓인다는 자체가 뭐예요?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음. 자,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분리 방법은 뭐가 있어요? 라는 얘기인데, 세 번째. 카테고리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밀도차로 분리해. 두 번째는 끓는 점차로 분리해. 첫 번째는 밀도차. 두 번째는 끓는 점차. 자, 세 번째는 여기다 쓸까요? 용해도차를 이용할 거야. 용해도차. 자, 그럼 용해도차랑 분리하는 거 배워보려면 용해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용해도는 정의 자체는 그래요. 용맥 몇 g인지 기억나지? 몇 g? 용맥 100g. 이건 겁나 강조했어요. 100g 녹는 거야. 100g 녹는 거였는데 100g 빼면 일단 녹는 정도야. 용해가 잘 되는 거지. 잘 안 되는 거지. 또 용해도 곡선 봤을 때 있잖아. 용해도 곡선이 있잖아요, 학생들. 이렇게 용해도 곡선 고체 보통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지거든.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높아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높아지는 애가 있어. A, B 차이점. 용해도 차가 커. 얘는 온도에 민감하지가 않지. 온도 높였다 낮췄다 하면 누가 영향을 더 크게 받니? 여기 둘 중에 A. 일단 높은 온도에서 싹 녹여놨다가 서서히 식히면 얘는 높은 온도에서는 그래도 많이 녹아있는데 서서히 식히면 어떻게 용해도 떨어지면서 녹지 못하는 게 석주돼서 이렇게 얻어지는 거야. 이런 방법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용해도차 분리 이렇게. 거기 48쪽에 보시면 이 방법을 뜻하는 용어 별표시자. 아까 증류가 증유하듯이 이 방법을 뜻하는 용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니 얘들아? 재결정. 제가 무슨 제자인지 알아요? 다시 결정. 다시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결정이 안 됐었어? 처음에 높은 온도에서 녹이면 어떻게? 결정이라는 고체 덩어리거든. 높은 온도에서 녹이면 완전히 녹았기 때문에 결정이 없었거든. 근데 서서히 식히면 결정이 다시 나타나. 뭐라고?
재결정이에요. 자, 이 방법은 그래서 불순물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모두 녹여 그리고 나서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또는 용액의 온도를 낮춰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 다시 결정을 얻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들어봐 얘들아. 소금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물 다 증발시켜버리면 나중에 소금 남지. 소금이 녹을 데가 없으니까 결정이 되어 나타나지. 재결정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온도 높였다가 낮추면 나오는 것도 재결정이야. 두 가지 방법. 이 둘은 무엇을 이용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용해도 자, 자료 별표 3개 치자. 요 자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자료. 근데 그 어려워하는 이유는 문제가 조금 변형됐을 때 용매 100g을 자꾸 까먹어서 어려워하는 건데 우리 100g 꼭 기억하자. 용매 100g. 근데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 자, 이름 한번 봐요. 같이 봐요. 거기 그래프 2개 봤어. 하나는 질산 칼륨이고 하나는 염화 나트륨이지. 누가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니? 라고 물었어. 누구니? 질산 칼륨. 그러면 온도 높였다 낮췄다 하면은 일단 석출되는 거 물어보거든? 누가 몇 그램 석출되냐 이렇게 물어봐. 근데 누가는 되게 쉬워. 왜? 뭐 찾으면 돼? 그래프 기울기가 급한 거 찾으면 돼요. 근데 누구란 얘기 다 질산 칼륨이야. 되니? 응. 그 염화나트륨을 온도를 올리나 낮추나 묻어난 거 누가 예민한 거야? 질산 칼륨이 예민한 거야. 여기서는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잘 봐. 자, 물 100g 정원하기 시작. 선생님 항상 물 100g 중요해요. 물이 몇 g인지 확인하고 출발. 되니? 누가 석출된다 그랬죠? 질산 칼륨. 그럼 질산 칼륨 처음에 넣은 양을 확인하셔야 돼요. 얼마 넣었지 얘들아? 100g 넣은 거 봤어? 자, 우리 100g에서 뺄 준비하자. 얼마를 석출되냐 이거 할 거거든. 100g 질산 칼륨 100g을 동그라미 칠게요. 온도를 낮췄는데 얼마까지 낮췄어요? 20도씨까지 확인했어요. 20도씨에 질산칼륨 값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얼마라고 써있지? 얘들아? 얼마라고 써있니? 여기 32라고 써있어요. 32. 무슨 얘기야? 32g밖에 못 녹아 이제부터는. 아까는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용해도였거든? 60도씨에 가서 한번 읽어볼까? 60도씨인가? 60도씨는 질산칼륨이 값이 뭐 100, 거의 100 나오니까 충분했지. 그런데 갑자기 서서히 식혀서 20도씨가 되니까 32로 확 줄었어. 능력이 얼마 석출돼요? 그러면 답은 100 빼기 32 68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가지 물어본다 그랬어요. 두 가지. 누가 석출돼? 이렇게 물어봐. 얼마나 석출돼?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누가 석출되는 틀리면 안 되지. 어떤 게 석출되는 거야? 급하게 석출되는 거야. 그 다음은 계산이야.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얼마 넣는지 확인하시고 나중에 용해도가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을 빼면 돼. 야, 저 밑에 있는 거 재결정을 이용한 방법.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 얻기. 선생님 천일염이 뭔지 알아? 이거 있잖아 얘들아. 해수, 바닷물, 증발, 염전 들어갔지. 염전에서 바닷물 딱 증발했어요. 증발하면 여기 고체 있거든. 그거 소금이야? 그게 천일염이에요. 응. 그냥 먹을까? 그 안에 소금 아닌 것도 겁나 많아. 찌꺼기, 불순물 한 번 더 걸러내야 되거든. 그래서 해수를 증발시키면 그때 이름이 천일염이거든요. 천연 소금인가봐. 근데 불순물이 겁나 많은 것 같아. 요거를 정제해서 집에서 쓰는 소금은 요걸 정제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것 같은 정제 소금, 집에서 쓰는 소금, 고운 이때 뭘 이용한다고? 재결정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결정해서 여기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거야. 확인해보자. 자,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 정제 소금을 얻기라는 방법인데요.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은 천일염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녹여 있어. 요거 일단 물에 녹여 한 다음에 다시 증발시키면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야.
어쨌든 이거 뭐 녹여 이런 거 나오면 뭐다? 녹여도 이제 조심해야지. 열을 가해서 고체의 액체로 녹여 이런 게 아니라 용매에 녹여. 보통 용매에 녹여서 이제 출발해. 다 무슨 방법이다라는 얘기 선생님이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체결점. 용해 도착. 이렇게. 자, 밑에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거든. 약 만들 때도 약을 정제,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빨이 녹였다가 녹이면 일단 다 녹아. 그래서 서서히 온도 낮추면 하나만 석출돼. 그 하나 순수 하나 얻어내는 거야. 다음 사탕수수 즙에서 순수한 설탕을 얻기. 그러니까 순수한 설탕을 얻기. 근데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지만 사탕수수 줄기를 사탕수수에서 설탕 나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예. 으깨어서 물과 섞으면 그 자체가 설탕이 아니 딴 건 좀 섞여 있을 것 같아. 예. 그랬을 때 이때 녹아나온 즙을 거르고 물을 증발시키면 그 누르순간 결정이 나오는데 이걸 다시 녹인 다음에 서서히 냉각시키면 순수한 설탕만 이렇게 석출돼서 나오거든. 복잡하지. 너희들이 뭐 직접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이거 용해도 이용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왼쪽 보자. 거름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거름. 안 나왔네요. 자, 거름이라고 뭐가 안 나왔냐? 선생님 거기 뭐가인지 그게 안 나왔는데 여기 좀 잠깐 볼까요, 학생들? 소금이가 있어. 소금 알잖아. 소금 겁나 많이 나오네. 자, 모래 이렇게 있어. 소금하고 모래하고 분리하는 방법 뭘까? 소금하고 모래하고 분리하는 방법 소금에 막 모래가 섞여 있어. 나 눈 하나 이거 너무 힘들지 않니, 얘들아? 일단 물에 녹여. 물에 녹이면 누가 녹고 누가 안 녹음. 소금은 녹을 것 같지? 얘는 안 녹을 것 같지, 얘들아? 그래서 쟤를 여기에다 한 물에다 넣었어. 그러면 소금은 녹아 들어갔는데 모래는 여기 남아있다는 거 공감합니까? 그래서 요거만 이제 분리해내고 싶어. 그때 이런 장치에다가 요거 이름은 깔때기라고 해요. 거름쟁이 봤어요? 거름쟁이 봤어?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 꽂는 것도 해봤니? 그러니까 거름쟁이 이렇게 접어서 꽂고 여기다가 이거 들이부으면 누가 위에 남고 누가 아래 남니, 얘들아? 위에 남는 건 누구? 위에 남는 고체는 누구? 모래. 여기는 누구? 소금, 물. 맞니, 얘들아? 분리했네요. 소금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발시켜버리면 돼, 이제.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얻는 방법. 근데 여기서 증발시키는 건 증류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걸러낸 건 뭘 이용했어요? 용해 도착을 이용한 거야. 왜? 얘는 녹고 얘는 안 녹는 걸 이용한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거름 장치를 보면 용매, 특정 용매 녹고 안 녹고를 이용해서 하나만 녹이고 녹지 않는 건 위에서 걸러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정제는 순수하게 만들어요 라는 뜻이고, 다음 암모니아하고 그 공기의 혼합기체를 분리하는 방법, 그거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암모니아, 공기, 암모니아 이렇게 했는데, 얘들아, 암모니아라고 아니 너희들?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느낌이 암모니아 약간 오염물질 같은 느낌이야. 공기가 있잖아요. 우리 미세먼지 맞니? 자, 공기에 오염물질이 있을 때도 같은 방법인데 이 오염물질을 암모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모니아는 오염물질 느낌으로 출현했어. 근데 일반적으로 공기 성분은 질소, 산소 요게 주성분이거든. 근데 공기 성분은 물에 잘 안 녹음. 물에 잘 녹지 않음. 근데 이 오염물질 성분은 물에 잘 녹음.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이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가 비가 왔어. 비가 겁나게 쏟아졌어. 비가 와서 짜증날 수 있겠지만 비가 딱 그치고 나면 평소에 약간 공기가 탁했는데 공기가 좀 맑은 느낌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같아? 오염물질이 씻겨 나간 거예요. 일부 물에 녹아 들어가서. 그래서 비 오고 나서는 약간 상쾌함을 느낄 수 있어요. 공기가 조금 더 맑게 느껴져.
그래서 거기서도 장치라는 거 보시면요. 장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돼 있나? 공기를 어디서 통과시켰지 여기서는? 자, 아래로 통과시켰네요. 아래로 통과시킨 게 맞지? 자, 여기서 아래로 공기를 잠깐만 있어요. 요거 장치가 이렇게 생겼어. 어디 갔지? 자, 여기에다가 잘게 부순 유리 조각 같은 걸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물을 계속 공급시킬 거예요. 위에서 여기는 공기.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공기하고 암모니아가 섞였어 얘들아. 공기. 뭐라고 썼지? 물에 잘 안 녹는다 그랬어요. 얘는 둘을 여기다 주입시켜. 일단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겠지. 근데 위에서 자꾸 물을 뿌려. 누가 녹아서 내려올 것 같아요? 둘 중에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여기 녹아서 나오고 여기 공기는 녹지 않아서 일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건 녹고 안 녹고를 이용했으면 다 무슨 차다? 용해도 차예요. 물에 녹지 않고 물에 녹아버리고. 암모니아 물하고 합치면 이름 뭔 거 같아요? 암모니아 수가 되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림이 그걸 뜻하고 있어요. 보세요, 한번. 그 물 흐르는 분리장치에다가 혼합기체를 통과시켰는데 암모니아는 밑줄 시자 물에 녹아,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 공기는 물에 녹지 않고 요 두 가지가 키포인트래요. 녹아, 녹지 않고 중간에 깨진 유리도막 넣는 이유는 그거 없으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틈새를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좀 벌어져서 물하고 닿는 시간을 늘려줄 수 있어요. 분리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그런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거 잠깐 해볼게요. 다 했지? 자, 거기 밑에 불순물 섞여있는 고체물질을 용매에 모두 녹이니 증발시키나 얻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재결정 이렇게 쓰면 되죠? 재결정 그 다음에 자, 설명을 보면 높은 온도에서 어떤 용매에 다 녹여 서서히 냉각시켜 그러면 녹는 정도가 달라져. 녹는 정도가 뭔데? 용해도차야 이거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49쪽을 한번 보자 얘들아. 자, 49쪽에 이제 탐구 물과 에탄올 나왔어요. 그럼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물하고 에탄올 섞여 안 섞여요? 잘 섞여요. 잘 섞여요 애들은. 안 섞이는 건 뭐였지 아까? 물하고 기름.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이면 일단 밀도로는 안 될 것 같아. 끓여야 될 것 같아. 뭐라 그랬지? 이거 두 글자로 증류 하셔야 돼요. 증류. 자, 끓는 전처를 이용해서 할 건데 이거 장치 한번 볼게요. 끓임 쪽을 넣고 끓임 쪽이라고 선생님을 그려볼까요? 너희 학생들 그 비비탄이라고 총 남학생들이 막 쏴대나? 거기 총알 요만한 거 있지? 맞아 봤니? 남학생들이 막 쏘지 않니? 옛날 얘기인가? 아닌가 봐. 자, 저거 안에 보시면 저렇게 생긴 건 그냥 이 정도 크기란 얘기야.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막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이 막 뚫려 있거든. 이러면 끓임 쪽. 뭐 할 때 쓰는 거 아니? 끓일 때. 그거 넣으면 끓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끓는 점이 되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걸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열을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분산시켜 버려요. 그래서 끓는 쪽이래냐. 끓임 쪽을 왜 넣었냐? 그러면 끓임 쪽은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박스가 있네요. 확인해보자.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뭐 한다고? 막아줍니다. 확인했니? 다음 1분 간격으로 해서 결국 그 온도 측정해서 그래프까지 그려봤어요. 근데 초반에 한 78도에서 일정인다 그랬지 얘들아. 다음 100도쯤에서 한 번 더 가는데 78도쯤에서는 주로 누가 나온다? 에탄올. 냄새 맡아봤더니 어떨 거야 얘들아. 냄새 맡아봤더니 그 알코올 특유의 냄새 있잖아. 병원 냄새. 그런 냄새 날 것 같아. 다음 시험관 뒤에 5번 과정 보세요. 밑줄 시작.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밑줄 시작.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이 종이 우리가 앞으로 과학 공부하면 자주 만날 수 있는 종이거든. 이거는 물하고만 만나면 붉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대는데 에탄올에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변화가 없어. 근데 물에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붉게 변해. 무엇을 확인하는 종이니? 결국은 물 확인 종이야 얘는. 네, 그래서 이거 보니까 푸른색 염화코발종이 되어 보면 어떤 일이 나올 것 같아요? 붉게 변할 거다 얘들아. 확인해보자. 결과 정리를 별표 시작. 결과 및 정리.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자, 에탄올 끓는 중인 78도 근처에서 한번 나오고 100도 근처에서 한번 나왔다. 4에서는 알코올 모인 것 같고 5에서는 그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 되니까 물이야. 요거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거 탐구하기 문제 2개. 다 했죠, 무경이? 1번은 확인해볼게요. 1번. 시험관 B에 모인 것은 주로 에탄올이에요. 맞아요. D에 모인 것은 물이니까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맞네요. 끓는 점차 이용한 거 맞지요? 증류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증류야. 다음 4번에 혼합물을 가열해 끓어나오는 물질은 찬물에 담긴 시험관의 기체가 아니라 뭘로 모일 것 같아요? 액체. 액체로 다시 바뀌어 거기서 마지막 거 X. 다음 요 방법의 대표적인 거. 근데 기억부터 한번 해결해 보자 우리. 물과 식용유는 무엇을 이용해야 되니 얘들아? 요거 밀도차야. 써보자 밀도차 기억. 모래에서 사금 채취하려면 뭘 이용해야 되니 얘들아? 모래는 가벼워. 사금은 무거워. 무슨 차니 그러면? 밀도차야. 니은도 밀도차. 밑에 있는 두 개가 답이죠. 지금 리을 한번 가볼게요. 자, 질산칼륨 나왔네요. 순수한 질산칼륨. 이번에 무슨 방법이지? 라는 건데 약 40도씨의 물 100g 든 비커에다가 질산칼륨이하고 황산구리하고 두 개를 넣었습니다. 둘 다 뭐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둘 중에 한 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거 잘 생각해 보고. 다음 2번 얼음물이 든 수조. 온도를 점점 낮추는 거 같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 석출되겠지.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래프. 오른쪽 안에 그래프 확인했니 얘들아? 선생님 물어볼게. 누가 석출돼? 둘 중에 누구니 얘들아? 답은 질산칼륨. 판단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급한 게 석출되는 거예요 항상. 자, 질산칼륨이 석출되었어요. 그랬어요. 냉각한 걸 그렇게 석출된 걸 얻고 싶으면 어떻게 거름장치에다가 이렇게 따라버리면 그 석출된 게 위에 남겠지. 걸러서 얻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정리를 들어가 보면요. 정리. 결국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혼합물을 모두 녹인 뒤 냉각하면 그 냉각한 온도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용해도가 갑자기 급격히 떨어져갖고 포화돼 버리는 거. 그 질산칼륨은 결정으로 석출되고 그 다음에 황산구리는 그대로 녹아 있을 거야가 결론이에요. 뭐 얼마나 석출되냐를 만약 물어봤어. 처음에 얼마 넣는지 확인해 볼까요? 질산칼륨 얼마 넣니 얘들아? 얼마? 30g 넣지 않았어요? 30g 맞나? 응. 30g에서 빼야 되겠지. 온도를 얼마까지 냉각시켰어요? 0도까지 냉각시켰어요. 그러면 0도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을 빼야 되는데 그게 얼마예요? 13.6이거든? 30에서 13.6을 뺀 16.4g만 뭐다 석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 말 이해하니 얘들아? 밑에 있는 거 해볼게요. 다 했죠?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이다.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차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용해도 차를 이용한. 세 글자로 뭐라 했지? 재결정이에요. 이거는 재결정이야. 아까 건 뭐? 증류. 질산칼륨은 황산구리보다 용해도차가 큰 물질이에요.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죠? 급해요, 급해. 다음. 과정 2에서 석출되는 결정은 황산구리가 아니라 질산칼륨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다 과정 3에서 거름 중위를 통과한 용액이 푸른색을 띠는 것은 그 얘기 선생님이 못했네요. 용액이 푸른색을 띠어 황산구리 색깔이 그 그림에서 보면은 푸른색 용액이 푸른색. 다음 그래서 O란 얘기예요. XO. 다음 2번은 질산칼륨인 거는 우선 질산칼륨은 무조건 질산칼륨인데 이제 해야지. 얘들아 물 이제 잘 봐야 돼. 물 100g이야. 물 100g이면 제일 무난한 거야. 그냥 빼면 돼. 처음에 얼마 넣었음? 동그라미 시작. 처음에 얼마 넣었니? 50 넣은 거 확인했어요? 50에서 뺄 준비해. 얼마를 빼야 되니? 0도씨까지 내가 시켜서 0도씨 값을 빼야 되는데 0도씨에 얼마 써있지? 14 써있는 거 봤어? 50 빼기 14는 얼마야? 36g 이렇게 가요. 질산칼륨 36g. 문제를 잘 보셔야 돼. 처음에 얼마 넣는지 확인해.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학생은 그건 뭐야 막 100에서 빼고 막 20에서 빼고 난리 나거든.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음 51쪽 가볼게요. 이 방법들을 다 이용해서 뭐 두 가지만 섞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였을 때는 하나 분리를 해야 되거든. 볼게요. 물, 올리브유, 기름이야 기름, 식용유 같은 거예요. 다음 염화 나트륨, 소금이야 소금, 에탄올, 알코올이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조각이 섞여 있어. 뭐 요거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뭐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리를 하고 싶나? 어떻게 하고 싶니? 플라스틱 손가락으로 건드리는 게 제일 빠르려나? 자,
거기 보면 자료가 나왔어요. 각각의 자료들 한번 쭉 뭐 외울 건 아니지만 한번 훑어볼게요. 녹는점도 나오고 끓는 점도 나오고 밀도도 나오고 상원에서의 상태도 나오고 용해도 나오면은 적절한 방법을 택해갖고 분리하면 되겠지. 보통 어떤 방법을 쓰려면 그 방법으로 차이가 큰 걸 쓰는 게 맞아요. 끓는 점 차가 크든지 섞이느냐 섞이지 않느냐를 이용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표를 보고, 자, 2번 1에서 제시된 물질 중 세 가지를 고르고, 그 다음에 고른 물질들이 섞인 혼합물,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분리할지 계획한다. 자꾸 핸드폰이 반응해. 자, 이의 계획을 바탕으로 분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얘가 나왔네요. 거기 어떤 학생은 물, 올리브유, 에탄올 여기 세 가지 준비해서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되니? 섞이는 거 있고 안 섞이는 거 있지 않아요? 누구 섞여요? 물과 에탄올. 올리브유는 안 섞일 것 같거든요. 그럼 일단 올리브유부터 딱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얘들아? 올리브유 안 섞여서 위에 층 생길 거야. 그럼 그거 딱 분리내면 물과 에탄올 만나면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이제 끓여봐야 되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일단 밀도차를 한번 하고 끓는 점차를 한번 하면 될 것 같아. 공감하니? 다음 오른쪽에 물, 염화나트륨, 소금이에요. 플라스틱. 이 세 가지 섞어버리면 물하고 소금하고는 섞여버릴 것 같고 플라스틱은 안 섞이겠죠. 플라스틱 안 섞이고 있는 거 그거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니 얘들아? 그걸 거름 장치에 거르면 돼요. 아까 거름종이 깐 거 있잖아. 거기다 거르면 플라스틱이 위에 남고 밑에 소금물이 지나간다는 거 공감해요? 그러면 소금물 중에서 남았어요. 이제 그 중에서 증발시키면 소금을 또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용해도차, 두 번째는 끓는 점차. 이 정답은 아니고요. 거기서 뭘 고르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걸 해보자 얘들아. 가에서 무슨 방법, 나에서 무슨,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은요, 용해도, 밀도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자, 뭐 잘하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가는 어떻게 물 올리브유 에탄올이 있어? 올리브유 에탄올 그런 게 나왔었구나. 일단 뭘로 먼저 한다 그랬어요. 뭐 올리브유부터 위에서 걸러내겠지. 자, 첫 번째는 밀도를 이용한 거고 다음은 끓일 거리가 끓는 점. 잘 썼죠? 2번은 나에서 이용한 방법, 나에서 이용한 그 끓이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 요거 아니야. 요거는 뭐야? 밀도차 할 때 쓴 거예요. 기억나니 얘들아? 아니야. 이러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중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같지? 끓는 점차 이용하는 중류, 용해도차 이용하는 뭐야? 재결정. 끓는 점이 달라야지. 잘 섞이니까 이걸로 하지. 잘 안 섞이면 이걸 안 해요. 우리는 밀도차로 했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넘겨보자. 하이 거기에 보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그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서 현 과정에서 54쪽, 55쪽, 57쪽까지만 해볼게요. 너희 저거 뭐야? 오트 잠깐만 줘볼래? 선생님 옷돌이 공부 진짜 잘했네. 옷 잠깐 줘볼래? 소리. 야 선생님이 예전 동그라미처럼 페이지 오늘 풀고 가는데요.
이게 지금 단어 문제가 있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떻게 풀겠어요? 30일 남은 여인은 집에 있었어. 여기 빨간 거 신세만 풀고 가면 돼요. 빨간 페이지만 하면 돼. 빨간 동그라미 친 거 6페이지가 있어. 요거 오늘 하고 가는 거야.